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타점 잡는 방법,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제가 주식 매매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이제 400주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이게 직접 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매도했던 내역들 밑에 쭉 보게 되면 수량 쭉 나와 있죠. 밑에 더 있어요. 400주 정도 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돌파 매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추세 추종이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 파동을 보고 다음 상승 파동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반등을 보여줬죠. 급등할 땐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급등할 때 따라잡는다는 것은 돌파 매매에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상승 추세가 쭉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 파동이 이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21만 5천 원짜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갔지만,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요런 위치에서, 상승 초기 위치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매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 상승 초기 위치 1번, 2번은 돌파 매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뭐 주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만 봐보세요. 돌파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는 돌파 매매 위주로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오전에 올렸다가 오전에 다 빼버리잖아요.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전에 강세를 보일 때 쭉 올라갔다가 오전에 다 떨어뜨려 버려서, 사실상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릴 만한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쉬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올렸다가 시장 떨어져 버리니까 밑으로 꼬라 박아 버리니까 그런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대원전선이 있었고요. 대원전선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수를 너무 섣불리 한 거고, 결국에는 이것도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내려갔다가 다음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정확한 매수 타점 여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13,500원에서 14,000 얼마까지냐? 14,350원까지. 그죠? 뭐 주당 800원 정도 수익이면 완전 꿀이죠. 그래서 1000주 들어갔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이 보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 타점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점 잡는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쭉 올렸다가 쭉 내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추세 추종하면서 돌파 매매까지 이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돈들이 또 특정 섹터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상승 상위 종목이 돼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24시간 동안 64.7%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뭐예요 이게? RWA. 물론 업비트에 상장 안 된 코인들이 많아요. 근데 업비트에 상장된 것 중에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 니코인이에요. 그럼 타점 잡는데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라기보다는 사실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6% 정도 급등 보여줬었고, 하나의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더 큰 종목이다 그러면 뭐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RWA 관련이고 온도 파이낸스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이제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덱스 코인이에요. 이제 수위 생태계 아닌 덱스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덱스도 있겠죠. 그 덱스가 RWA랑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과 수위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 덱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돈들은 RWA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RWA 종목들의 수혜를 받고 현재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장을 보고 돈의 흐름을 봤으면 종목을 선정을 했고,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종목이 타점을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올랐다 내려갔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 잡는 방법은 결국에는 유니스왑도 RWA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니 KLW 매매 팁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타점 잡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타점 잡는 방법은 어쨌든 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 그렇죠? 같은 시간이에요. 자, 보게 되면 딱 요 흐름 보이시죠? 자, 여기가 딱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대가 여대예요. 여대, 그죠? 똑같은 흐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타점을 잡되,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승 파동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갔죠? 쉬어가고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는 초입구에서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내려가다가 여기 이평선 지지 라인들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죠. 그럼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들이 어디예요? 여기 지지받는 위치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어거지로 제가 끼워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빨간색 선 그었던 똑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유니스왑은 바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어쨌든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위치이고,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지를 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쉬어갈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이더리움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유니스왑도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스왑이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근데 얘는 떨어지죠. 근데 버티면 돼요. 왜? 이더리움이 안 끝났잖아요, 상승이. 그럼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매매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수익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깡따구가 있고 얼마나 확신을 갖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돈을 많이 넣겠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도 400개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3점 몇 프로 먹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벌었을까요? 최소 200은 벌었겠죠. 최소 200 이상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잘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멘탈 관리가 잘 될지. 많은 돈을 무조건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그릇이 있어요. 그만큼 딱 넣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2%, 3%? 저는 땡큐입니다. 하루에 2%씩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오늘 하루 종일 매매하면서 삼성전자 하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하나. 딱 이게 끝이에요. 인버스는 좀 오늘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애매해서 매매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확신이 되는 종목들 하루에 한 개만 있어도 좋거든요.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계속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니스왑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모멘텀이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온도 파이낸스도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너무 심하고 변동성이 사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자, 보게 되면 이때거든요. 동시간대 흐름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빨간 색깔 선 똑같이 그어볼게요. 딱 요 시점이에요. 그쵸?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과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거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봐도 똑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자, 제가
온도 파이낸스는 한참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을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때, 자 5월달, 5월 초, 5월 말 이렇게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왜 추천을 드렸는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장 돈이 많이 쏠리던 종목이 바로 온도 파이낸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온도 파이낸스랑 인젝티브, 니어 프로토콜 이쪽이었거든요. 니어 프로토콜도 이때 정말 강세를 보였어요. 이것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타점이 계속 매일매일 나오니까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돈이 쏠리는 종목들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차트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상승이 한 차례 쭉 나오죠. 쭉 나올 때는 돌파 매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 되면 돌파 매매는 좀 이따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추세 추종 매매 안에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 상승 초기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게 5분봉이 될 수도 있고 15분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우리가 바꿔가면서 유도리 있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이랑 15분봉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저한테 맞는 타점들을 제가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방법을 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5분봉을 보셔도 되고 15분봉을 보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결국 한 번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조정이 나오면 대부분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개인의 물량을 다 털어내요. 개인의 물량을 어떻게 털어내냐면 이제 현재 5분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이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도 돼요. 거래량이 많이 붙은 위치들, 그리고 박스권 구간들. 박스권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여기가 현재 지나간 거지만 이대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럼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평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보조 지표를 쓰시던 간에 대부분 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지표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만큼 중요한 보조 지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자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렇게 매매 일지를 기록을 해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걸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평선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평선 라인들을 어쨌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탈하면 쭉 미끄러지고 돌파하면 한번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물량을 털어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50일선을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121선, 200일선 이거를 꼭 해주세요. 보통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온다 하면 50일선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현재 5분봉상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일선 구간에 이평선들이 이격 자체가 수렴된 형태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격이 수렴된 형태를 띄죠. 근데 그 다음에 특이점이 생겨요. 자, 여기 타점 중요합니다. 항상 상승 초기 단계에서는 변곡 구간이 형성되는데 그 변곡 구간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터집니다. 그 구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여기죠. 그죠? 5분 봉상 봤을 때 어쨌든 매수 타점을 보려면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승 초기 위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이평선 라인들, 중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다 돌파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지. 두 번째, 시장 흐름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아니다. 조정 다 나오고 물량 다 털어내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 파동이 나오는 상승 초기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도 보게 되면 어때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자, 물량 털었나요? 아니죠. 이평선 이탈하더라도 다시 돌파하면서 지지해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나요? 아니죠. 이탈 안 합니다. 물량 안 털어낸 거예요.
저는 무조건 확률상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버리고 다른 거 들어갑니다. 자, 결국 저는 현재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겠죠. 뭐 뚫지를 못하네? 쌍봉 형태를 만들었네? 그러면 이 이평선 라인들 다 이탈하고 나서 조정 다 주고 나서 다음 상승 파동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겠다. 딱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이탈시키면서 투매 유발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상승 초기 단계에서는 평소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는 딱 한 번이었죠. 근데 어쨌든 터졌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밀려요. 확실하게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조정 주고 계속 바닥 지켜주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그전 고점 구간들. 그렇죠? 어쨌든 시세를 강력하게 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볼까요? 이평선 이탈 안 했죠? 그렇죠? 딱 이 흐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니까 망가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 주죠. 그렇죠? 근데 손익비가 안 나와요, 잘. 왜? 박스권을 제대로 이탈한 것도 아니겠고 고점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파동의 흐름들을 보세요. 긴 흐름에서 보게 되면 자, 상승 파동은 다 나왔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렇죠? 그 다음에 A, B, C 조정 나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짧게 치고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한 번 더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죠? 이런 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모멘텀도 한번 볼까요? 모멘텀도 보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상승 파동 나왔죠? 근데 시장 미끄러지면서 쭉 내려갔어요. 그죠? 시장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평선 라인들 다시 돌파하죠. 돌파하는 순간에 어때요? 거래대금 실리네. 그죠? 지지해주는지 보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쭉 올려주잖아요. 6%나 올렸어요. 그 내려갔을 때 분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중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비중을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까지밖에 지지를 못 해줬기 때문에 한 번밖에 매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돌파 매매도 똑같아요. 자, 일봉상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멘텀이 RWA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28일 같은 경우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자, 여기 주황 색깔 선이 뭐냐면요. 자, 주황 색깔 선 볼까요? 자, 두 번째죠. 11선이에요. 그죠? 11선 이탈했죠. 자, 보게 되면 28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당시 11선 가격이 261원이었습니다. 261원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돼요. 이평선 라인들이 돌파를 한다는 건 시세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며칠이었나요? 28일. 그죠? 28일 날. 28일 날 요때네요. 그렇죠? 자, 보게 되면 여기 자리가 11선이에요. 11선을 이제 그 전날에 한번 돌파를 했다가 시장 밀리면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시장 밀리고 나서 바닥 형태 띄고 나서 그 다음에 11선 구간들. 그죠?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켜주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은 이평선 라인들 250원짜리들 깰 때 한 2, 3% 정도 손절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주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모자란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정말 많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